대통령 스토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하고는 술판까지 벌였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일단 어제 제가 미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끝낸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출석을 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바로 가지 않고 국군병원으로 갔죠. 국군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어제 제가 끝날 때까지 이 브리핑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과. 그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안과 치료, 탄핵 심판 직후 지병으로 인해서 그 눈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안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 구속된 피의자도 어떤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 허가를 얻어서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일단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돌아오면은 또 무슨 뭐 신병을 확보를 해서 구인을 해가지고 또 공수처로 데려가서 뭐 신문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수처는 그것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다가 병원에 간 것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실력이죠. 그저께 이어서 어제도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는데 이 오후 3시 43분에 3차 변론기일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갔는데 이 안과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간 것도 모르고 있다가 또 허탕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마치 스토커 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스토킹을 하는 것이냐. 오늘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공수처가 정말 조사를 할 목적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뭐 제대로 된 자료를 넘기고 싶으면은 조사를 해야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제3의 장소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제3의 장소는 어렵겠지만은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치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무조건 신병을 확보를 해서 이 가천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조사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제가 누구라고 하지만은 누군지 뻔하죠. 그때 정청래의 법사위에 가서 거의 뭐 지시를 받다시피 하고 왔죠. 그 공수처장이. 자, 그래서 망신 주기,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보여주기,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제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수처 그리고 경찰로 꾸려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이 언론 공지를 했는데 오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 조사는 그전에 아예 그 제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넘기기 전에 실컷 괴롭히자는 그 심보 아닌가.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당히 상식 밖의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걸 인권 침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인권 침해까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인권 침해, 불법 수사인데 사법 절차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렸다면은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공수처 오용훈에 대해서 공수처장 오용훈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그때 내란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자, 그런데 지금도 위법,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쪽의 판단입니다. 지속적인 강제 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서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이런 입장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동훈의 공수처가 불법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들과 이렇게 접견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빼내서 구인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조차도 침해하는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변호인 접견을 또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된 판례도 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또 주 2회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 졸속 심리가 우려되는데 공수처마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냥 망신주기 차원을 넘어서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이 변호인 외의 가족을 다 접견 금지를 하고 편지까지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도 지금 공수처가 보이고 있어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주제에 대통령 스토커가 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학원 출판 이렇게 달았죠. 자,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0분 후부터 청구하고 나서 한 건 했어. 이제 또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파 판사가 많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자, 이제 한 건 했어. 이 청구를 서부지법에 했으니까 또 발부될 거야.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2번이나 발부를 했으니까 그 직후에 40분 만에 쭉 모여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동훈 공수처장, 이재성 공수처 차장 등 5명이 17일 오후 6시 20분쯤에 정부 가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5시 40분쯤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죠. 40분 만에 식당에 다 모여서 일종의 자축을 했는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 3부장 검사, 윤석열 대통령 사건 주인 검사인 차정현 수사 4부장이 함께 했는데, 이 TV조선이 CCTV를 다 확보를 했는데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막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공수처 주장은 이겁니다. 공수처는 맥주 2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 맥주는 처장과 차장만 마셨다. 다른 사람 술 안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몇 병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식사 비용이 40만 원 가량이 나왔다. 그 오동훈의 특정 업무 경비로 결제했다. 자, 와인까지 가져갔는데 식사 비용이 5명이 갔는데 4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장을 청구를 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반응이 있고, 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마치 자축을 하는 것처럼 와인잔을 가서 부딪히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그날 밤 불과 300m 떨어진 국회의장 공간에서 자기 원내 부대표였던 사람들 부부 동반으로 해서 또 만찬 파티를 즐겼다. 거기서 대권 이야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공수처가 술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직후에.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죠. 그리고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 수사 그리고 헌재 심리 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소위 이름 붙인 게 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름도 길게 해가지고 이 내란 진상조사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7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번에도 무슨 뭐 검사 청문회 뭐 한다고 그 소동을 벌일 때 뭐 그 김건희 여사를 뭐 신병을 확보한다고 동행명령장 가져가서 용산 앞에서 또 소동을 벌이고 했죠.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오라는 이야기죠. 국회 경위들에게. 이게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계속 얹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청문회 앞두고 윤 대통령 비롯해서 76명의 정인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무사령관 그리고 군 관계자들 쭉 있는데 그 응하지를 않죠. 당연히 뭐 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야당 간사 한병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국조특위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안규백입니다. 민주당 의원 안규백. 그전에 가짜뉴스 막 퍼뜨렸죠. 국조특위위원장 맡고 나서 그때 용산에 그 한남동에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피를 했다. 그 가짜뉴스를 앞장서서 막 퍼뜨렸던 그 안규백. 그 도피를 했으면 잡범 중에 잡범이다. 이렇게 인격모독을 했던 그 안규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어디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안규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왜 우리에게는 안 오느냐, 이 이야기죠. 경쟁적으로 지금 스토킹을 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좌파 진영이 우파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에 과연 이런 선택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스토킹을 해서 막 하는 게 오히려 우파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부 목소리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뉴데일리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내란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보수 결집을 더 심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약자로 만들어주면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본다. 이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재명은 테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재판 내일이죠. 목요일. 그 무서운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 공판 준비 기일도 없이 바로 내일 그 첫 번째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 신규 사건 우리에게 주지 마라. 우리 여기만 집중할 거야. 이런 조치를 벌써 취했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 상황에서 무슨 뭐 역풍이 있고 뭐 어쩌고 이거 기회 안 들어올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들을 텐데 기회 안 들어오고 무조건 어쨌든 재판보다 헌재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막 그 만신창이가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이런 목소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